마케팅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가 되고요. 메뉴 개발은 실험이 아니라 도박이 되고, 가격은 전략이 아니라 생존 수단이 됩니다. 미친듯이 바빠는데 도대체 왜 남는 게 없지? 라고 생각이 드시는 경우 영상 꼭 집중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 마지막에는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참고도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제 막 통장에 남는 게 없다면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항상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배달 플랫폼 때문이다, 원가가 높기 때문이다, 인건비 때문이다, 뭐 이자 때문이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이건 결과잖아요. 결과로 보면 절대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 욕조에서 물이 새고 있고 바닥에는 물이 흥건해요. 이때 대부분 어떻게 하죠? 야, 수건 가져와. 물 빨리 퍼내고 바닥 닦아. 근데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물은 계속 차올라요. 왜죠? 그 물은 어디선가 계속 새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면 똑같은 거예요. 배달 수수료는 이미 바닥에 고인 물이고, 인건비는 이미 흘러넘친 물이고, 이자는 미처 닦지 못한 물입니다. 진짜 문제는 어디서 그 물이 새고 있느냐지, 이게 내가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한 채 그냥 그저 결과가 문제라 생각하면 장사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분석 없이 가격 올리고, 방향성 없이 메뉴 늘리고, 주구장창 이벤트 돌리고, 마케팅 비용 증액하고, 그러면 매출은 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신기하게도 통장은 그대로입니다. 왜냐? 물이 새는 구조는 그대로인데 물이 흐르는 속도만 더 빠르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간단해요. 물이 새는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그 원인을 딱 3가지로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팔수록 손해인 메뉴가 주인공이다. 자, 여러분, 장사할 때 제일 위험한 메뉴는 안 팔리는 메뉴가 아니라 잘 팔리는 메뉴입니다. 잘 팔리는 메뉴가 결국 우리 식당의 브랜드 인식을 결정하고 수익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그 메뉴가 우리 식당의 기준이 되고, 조리 속도, 주방 동선, 직원 개입 시간, 사장 개입 시간, 재료값 등등 이런 시간과 비용들이 결국 뭐예요? 그 메뉴의 원가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원가 계산 정확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겠지만 대부분 안 해요. 수많은 플랫폼에서 원가 계산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요. 막 인스타에서 그런 거 보시죠? 뭐 댓글 달면 원가 계산기 무료 준다, DM으로 1초 안에 보내준다, 무료로 폼을 받더라도 절대 안 해요. 저도 지금까지 수백 명이 넘는 사장님들을 만나왔지만 하시는 분들 손에 꼽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원가 계산을 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냐? 아니죠. 자, 물이 새는 건 결과고, 원가를 계산하는 건 물이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새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검 결과가 나오면 이 물이 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서 해결하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주인공을 과감하게 바꾸거나, 개입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원재료를 바꾸면서 판매 가격을 조정하거나. 근데 이 점검조차 하지 않으면 애초에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익이 안 남는다, 통장에 돈이 없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이게 보면은 100명 중에 10명은 원가 계산을 하고요. 그 중에 또 1명에서 2명만이 그 문제를 정확히 해결해서 결국 1명에서 2명은 돈을 벌고 나머지는 돈을 못 버는 구조가 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제가 사용하는 원가 계산기 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그거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꼭 보시고 따라 해보시고, 더 나아가서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두 번째, 순수익 기준을 너무 높게 잡는다. 이 대표님, 순수익이 최소 30%는 남아야죠. 아니, 도대체 어떤 식당이 순수익 30%가 남죠?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순수익이라는 건 세금 한 톨까지 뺄 거 다 빼고 내 통장에 남는 돈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미 투자한 투자금까지도 계산해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순수익 30%가 남을 수 있죠? 물론 구조와 시스템을 진짜 잘 짜면 영업이익까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또는 저는 못 봤지만 특정 브랜드들이 정말 특이 케이스로 순수익 30%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 식당이 순수익 30%를 이야기하는 건 정말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같은 맥락이긴 한데 원가 계산과 더불어서 수익률 계산까지 정확히 해야 돈이 새는 문제의 원인을 알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더 말할 거 없이 이 수익률 계산기 또한 제가 드릴 거고, 영상 마지막에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욕심 때문에 생긴 신용카드 비용과 대출. 자,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 거냐, 돈을 갚는 구조를 만들 거냐, 이 차이는 사장님의 욕심 하나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창업을 해야 하는데 무리하게 대출받아 창업하고 에어컨 등 큰 비용은 신용카드 한도 꽉꽉 채워서 할부로 진행하죠.
재료가 없으면 없는 대로 차라리 재료 소진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데 무리하게 신용카드로 미래의 돈을 끌고 와서 재료를 구매해서 판매를 합니다. 이게 이미 현금흐름과 구조가 잘 짜여 있다면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번 달 매출은 미래에서 가지고 온 빚들을 갚기 위해 사용됩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빚을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뭐가 되냐? 마케팅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가 되고요. 메뉴 개발은 실험이 아니라 도박이 되고 가격은 전략이 아니라 생존 수단이 됩니다. 여러분 결국 바빠도 남지 않는 이유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올바른 방향성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약속한 대로 원가 계산기랑 수익률 계산기를 드릴 건데 이 영상 이제 꾸준히 보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걸 드릴 건 아닌데 이건 제가 이제 푸비A 만들고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수익 계산기랑 원가 계산기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걸 드릴 건 아니고 이건 그냥 내가 푸비AI 만들고 있다 자랑하고 싶어서 보여드린 거고, 이걸 이제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은 일단은 이 엑셀을 받으시면은 단가표부터 들어갑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재료를 여기다가 싹 다 적어요. 이 제품명에다가. 그리고 이 단가에다가는 이제 들어오는 단가 금액 그대로 다 적고, 간이는 이제 내 확인용으로 적어 두시는 거고, 여기 비고도 확인용으로 적어 두시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일회용품 여기다 적으면 되고. 자, 이렇게 다 적어두면은 이제 여기 들어와서 제가 미리 해둔 건데 이제 닭가슴살 샐러드라고 적어놨죠. 그럼 여기 들어가는 이제 원재료, 이 단가표에 적어놨던 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씩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럼 여기 단가 있죠? 이제 양상추 그 단가 그대로 적혀져 있는 거고, 그람 수가 이제 100g인데 그 중에 30g을 사용했다. 이거 이제 여기가 수정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노란색 부분이 수정 가능한 거고 이제 검은색 부분은 수정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이제 단가표에 이거 다 적어두면은 이제 원가에서 하나씩, 이제 지금은 제가 닭가슴살 샐러드, 토마토 샐러드 해놨지만 뭐 여기에 뭐 된장찌개, 파스타, 뭐 고기류면 고기류 해가지고 하나씩 이제 그람수 다 적으면은 판매 가격은 여기다가 적고요. 그러면은 원가 나오고, 매장에서 먹는 원가 가격, 그리고 테이크아웃, 포장 시 원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나오고 여기 원가 시트에 쭈르륵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건 이제 재료값만 계산한 거고 그 메뉴를 만들 때 들어가는 이제 인건비나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는 계산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 인건비 자체도 주방 직원 말고 이제 주방에서 이제 재료를 만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원가에다가 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프랜차이즈나 그런 데도 공장에서 만드는 공장 직원들 있잖아요. 그 직원들도 원래 원가로 봅니다. 기계나 그런 것들도 다 원가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브랜드도 재료를 만드는 직원은 어느 정도 이제 원가율에 포함시켜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그걸 위해서 내가 인건비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주인공을 바꾼다거나, 이 주인공을 바꾼다는 게 우리의 주력 메뉴를 바꾼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아니면 이제 사장님들이 본인과 타협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충분히 상황에 따라 국내산과 수입산을 적절히 섞어서 사용해가지고 좀 더 가성비 있게 해야 되는 상권이고 그런 전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국내산만 고집하면서 돈이 줄줄 새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상권과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그게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원래는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이 원가 계산기는 고정 댓글에 적혀져 있을 테니까 뭐 지금은 일단 끝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또 제가 엑셀로 만들어둔 수익률 계산기고, 웬만하면 이제 식당에서 나가는 비용들은 제가 다 해놨는데 뭐 없을 수도 있는데 거의 다 해놨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거는 예시로 보면 좀 좋고, 이제 똑같이 카드 매출액, 현금 매출액, 총 매출 이거 적는 건 쉽죠. 그리고 메인 식자재, 야채, 주류, 음료, 뭐 포장용기 이런 거 이제 적는 것도 쉬울 거고요. 이거 식자재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전에 원가표랑 월에 나갔던 그거 다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식자재 계산을 할 때 중요한 게 내가 그 달에 얼마를 썼다고 보는 게 아니죠. 이 식자재 계산할 때는 아까 원가표에서 원가 계산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메뉴별 판매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판매량을 적고 그러니까 원가표로 계산해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그 달에 이제 재료를 주문한 영수증을 보고 그걸로 이제 여기다가 넣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재고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방금 말한 그 설명대로 이 식자재를 계산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투자금을 적어뒀습니다. 이 투자금은 부동산 제외하고 이 식당 창업하면서 들었던 투자금을 넣는 거죠. 저는 이제 1억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매출액에서 식자재 뺀 게 매출 이익인 거고, 임대료부터 기타 이 부가가치 예수금까지 뺀 게 일반 관리비입니다. 이 세금은 별도고, 여러분 원래 부가가치세는 세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원래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자 인건비 이거 중요합니다. 사장님이 월에 이제 쓸 수 있는
돈을 내 인건비로 측정해서 개인 사업자도 그것만 쓰는 게 맞아요. 저도 이제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를 운영 중인데 저는 항상 늘 그래왔어요. 뭐 A 통장과 B 통장이 있다면은 이제 A 통장이 이제 사업자 통장이겠죠. 그럼 B 통장은 제 개인 통장이라고 하면은 저도 그냥 제 사업자에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 사업자니까 막 세금까지 떼서 월급을 받진 않았죠. 내가 월에 300만 원을 쓸 거다. 그러면 300만 원을 측정해가지고 그냥 300만 원을 그대로 내 통장에 옮겨서 그 300만 원만 사용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이제 최대한 그래야 된다. 그리고 직원과 알바 비용 적고 이제 소득이나 이제 건강보험이랑 이런 거 다 적고요.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원천세나 그런 거 적긴 하지만 그런 거는 제가 나중에 일부러 그냥 여기 기타 세금으로 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수도 강렬비 빼고 통신비 빼고 이제 배달 하시는 분들은 배달 거 빼고 배달도 돈 새는 많은 원인이긴 한데 사실 이거 배달 플랫폼 비하하면서 내가 조회수 올리면 뭐하나 그런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부러 이런 거는 제가 얘기 안 하는 거고 이제 기타 A 비용에는 이제 정수기, 세무사, 광고비, 음식물, 화재보험료 기타 비용은 이제 여기에 없는 것들 제가 작성하지 않은 것들 그런 거 위주로 기타 비용을 한 번에 적으면 되고 카드 수수료는 보통 평균적으로 이제 제가 그냥 잡아서 카드 매출의 2.2%를 계산하게 해놨어요. 근데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이 2.2가 아니라 뭐 3.0이 될 수도 있고 1.5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것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로열티는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점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적성해놓고 감가상각비 이게 중요해요. 감가상각비가 뭐냐? 내가 이 1억을 투자했잖아요. 그럼 이제 시설이나 뭐 주방 집기나 그런 것들을 투자한 건데 그런 것들이 노후가 된단 말이에요. 노후되는 비용들을 감안해서 비용을 매달 빼두는 게 감가상각비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투자금에서 60개월 나눠서 보통 이제 제외를 하는데 자 이거를 이제 160만 원씩 빼다 보면은 160만 원을 다 안 쓰는 경우가 사실 허다해요. 이걸 뭘로 생각하면 되냐? 물론 진짜 감가상각비로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감가상각비 플러스 투자금 회수 개념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감가상각비는 어쨌든 빼놔야 되는 돈이 맞고 부가가치 예수금은 매출 규모나 이제 원가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적게 잡는 곳이 뭐 3% 그리고 많이 잡는 곳이 7%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5%로 평균 잡았고요. 소득세 예수금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가가치세 예수금까지는 일반 관리비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세금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총 매출의 5%를 빼두시는 게 좋아요. 물론 어느 정도 세액 혜택을 받거나 그런 경우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5%를 빼두시는 게 어쨌든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이게 남을 때도 있고 안 남을 때도 있고 그건 이제 내가 매장에서 어떻게 세액공제를 받고 있냐에 따라 다르겠죠.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게 저도 이제 장사할 때 청년 세액공제를 받았어요. 100% 감면. 근데 이제 그래서 소득세를 안 내긴 했지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소득세를 내기 시작할 때 이거를 미리 안 빼둔 게 후회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습관이 안 되어 있으니까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항상 빼두는 습관을 길러두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일반 관리비 합계에는 그래서 이 세금을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이건 별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거예요. 그러면은 영업이익률, 소득세 이 세금을 빼기 전 영업이익률이 13%가 나온 거고 총 700만 원 수익. 그리고 순수익 이제 세금까지 빼면은 450만 원이다. 그럼 8%다 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30%라는 수치는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이걸 1억으로 잡아도 1억 5천으로 잡아도 2억으로 잡아도 3억으로 잡아도 그 수치는 거의 안 나옵니다. 이 영업이익률이 거의 1억에서 한 1억 5천 해도 한 20% 정도 되는 게 거의 수순이에요. 그리고 이제 봐야 되는 게 투자 수익률입니다. 어쨌든 식당이 내가 초반에 투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는 이걸로 보는 게 아니에요. 투자 수익률로 봐야 돼요. 초반에는. 그리고 내가 이거를 투자금을 다 뽑았을 때 그때부터 이제 원래 영업이익률, 순수익을 보는 거지 투자금을 뽑기 전에는 투자 수익률로 보는 게 원래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제가 계산되게끔 설정을 해둔 거고요. 아마 하시다 보면은 좀 처참한 결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결과가 있다면은 멘탈이 나갈 게 아니라 전략을 잘 짜야 되는 시간도 부족하다. 멘탈 나가 있을 시간 없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어쨌든 이렇게 원가 계산기 그리고 수익률 계산기 사용하시면서 우리 식당이 돈이 새는 정확한 문제를 찾고 그리고 그 문제를 찾았다면 이제 전략을 짜서 해결하면 되는 건데 그것까진 제가 이 영상으로 알려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 제가 1월 28일 수요일 무료로 오프라인 강의를 합니다. 그 강의에서 제가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참석하실 분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 결국 움직이고 행동하는 자만이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또 원가 계산기와 수익률 계산기 다운받는 것도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영상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